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조사 2시간가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사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비공개 출석이다, 공개 출석이다 신경전을 이어갔는데 결국에는 공개 출석으로 결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 지하철장 출입문을 통해서 출석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대치 과정에서 혹시 오늘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결국 오늘 아무런 이 대치 없이 이 바로 공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결과론적으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이 검찰, 특검 측 양측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결국에는 특검의 요구대로 지상 출입구 포토라인을 통해서 지나쳤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출석 직후에 곧바로 이제 반발 입장문이 나왔는데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반응을 내놨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 입장에서 뭐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있었고 또 이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 절차적인 쟁점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을 함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고 결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특검의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 일부가 뭐 공소가 제기된다 이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이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지금 함의가 되는 그런 입장문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입장문을 통해서 일단 외부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고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조사 과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가는데 일단 오전 10시 14분에 첫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체포 저지 지시 혐의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내용들을 확인합니까? 예, 일단 체포 저지 지시 혐의가 그 당시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 당시 현장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경호처와 대치하고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됐던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직권남용 또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을 교사한 이런 혐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실관계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이 다양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질문을 만드느냐 이것은 이 지금 현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누구와 누구가 만났고 그 당시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전파가 되었다. 그리고 전파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문자를 받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몇 월 며칠에 누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에 따라서 이 지금 현재 특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 질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파악하고 있는 관계와 동일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그러면 사실관계로서 다툼이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각도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질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수사 자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각도로 이제 질문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서 뭐 전략에 따라서 묵비권이나 이런 부분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체에 대해서 다 진술을 거부하는 이 전략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 부분 답변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든지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만 진술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사기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양측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신경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답변 과정에 있어서 결국 그 답변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지시했다라는 게 결과였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입장들이 반복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건 아마 이 당시의 관계자들 중에 누군가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뭐 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피의자와 이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면 이 사실관계가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소를 하고 재판을 통해서 이 판결을 받는 것이 검찰의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이것이 어느 쪽에 더 신빙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신빙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의 자료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자료를 추가한 다음에 질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일단 1차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이고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답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신빙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신빙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다른 증거를 파악할 것인지는 검찰의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 특수통 출신이고 지금 조은석 특검도 특수통 출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같이 입회한 변호사들도 보니까 강력 특수통 출신의 최명성, 송진호 변호사가 입회를 했습니다. 일단 이 변호사들의 역할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네, 일단 이 변호사들이 이 동석을 하는 이유는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질문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수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항의를 하는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조언이나 이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입회한 이 변호사들이 실무적으로 이 조금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이 실무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굉장히 연차가 높은 변호사가 들어갔다. 이것을 봤을 때는 이 절차적인 위반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연차가 높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일단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면담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뭐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없이 진행된 것에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뭐 일반 피의자나 이런 경우에도 다 이 담당 검사가 티타임을 갖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우의 차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예우의 차원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서는 진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티타임을 갖는 것 자체가 또 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외환 혐의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따라서 심야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9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심야 조사로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 이 법무부 수사 준칙상 9시에 수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제 금하는 것으로 이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뭐 당사자가 원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이 수사를 조금 더 야간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혐의가 이 내란 특검법을 보면 수사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11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하루만으로는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특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연히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야간까지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오늘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진행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야간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두 가지 외에 추가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야간까지 시간을 더 지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심야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특검 측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뭐 피의자가 더 요청을 해서 심야 조사가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까? 예, 피해자가 지금 현재는 수사 준칙상 피해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 특검 측에서 이 검찰 측에서 판단을 해서 수사를 이제 야간에 할지를 보게 돼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내가 이거 다 나중에 재출석하기 어렵다라든지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야간에도 조금 진행을 했으면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이라도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 뭐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야간까지 해서라도 마쳤으면 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특검이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야간 수사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라는 것이 형사 이제 수사는
이 질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것을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조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을 열람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나눈 것은 뭐 영상 녹화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증거가 안 남고 결국에 법원에 판사에게 이제 올라가는 거는 조서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A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A-로 기재가 되고 그게 혹시나 이 의미가 조금이라도 오해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것은 이 수사 제한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는 일단은 이 질문을 하는 문답에 대해서는 9시까지는 9시 이후에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조서 열람 같은 경우에는 12시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변수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서 열람을 굉장히 신중히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이것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조금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특검팀이 소환 통지서의 체포 저지 부분 그리고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두 가지를 적시했는데 체포 저지 외에 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이 부분 지금 경호처를 통해서 관련 진술은 확보했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비아폰의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는 것은 이제 자료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삭제했느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삭제를 한 당사자가 어떠한 경위로 삭제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원해서 삭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교사를 한 것인지, 그리고 그 교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교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당사자가 내가 누군가의 교사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사를 했다고 하는 당사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교사자도 내가 교사했습니다를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인정하지 않는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다른 것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검이 어디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증거를 확보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이 정밀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적시된 이 두 가지 혐의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외환 혐의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이 부분도 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일단은 적시된 거 외에도 다른 혐의에 대한 질문이나 조사도 가능한 거죠. 예, 지금 오늘 출석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이제 출석이 된 것이 아니라 임의 출석이기 때문에 임의 출석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체포영장에 기존에 기재했던 이 내용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지금 내란 특검법에 이 범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질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특검 측에서 어느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이 두 가지를 주된 내용으로 질문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9시까지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건을 해보면 정말 간단한 사실관계 하나도 3-4시간씩은 걸리거든요. 질문이랑 답변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단 시간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게 9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늦어져서 다음에 다시 한번 출석을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녁 6시 정도에 이제 식사 시간대는 또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갔다 와서 9시까지라고 하면 2시간밖에 시간이 더 이제 보장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야간에 아주 늦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6시 정도에는 마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특검팀도 확인해야 될 쟁점들이 많아서 한 차례 이상 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몇 차례 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11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는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있는 이 항목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10가지 같은 부분, 나머지 10가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내란 혐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외환 혐의 이런 것들 이게 한 줄 한 줄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제 내포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출석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시간이 특검 시간이 90일이 원칙이고 30일, 30일 이제 두 차례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출석 조율을 하고 출석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수사 일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어디까지 질문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이른 시일 안에 또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어서
좀 더 빨리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출석을 할 수 있는 이 그 횟수 자체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이 출석이 가능한 시기일 때 최대한 빨리 많이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디까지 응하느냐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이 내란 특검법 외에도 다른 사건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재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하루 종일 이 법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 내란 특검 측에서는 지금 현재 출석이 가능할 때 최대한 빨리 많이 부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좀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특검팀의 결정을 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많이 소환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뭐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신병 확보가 이제 구속영장을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검찰에서 구속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제 명백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을 이 법원에 이 이야기를 해서 법원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명백하게 도주나 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범죄 혐의의 상당한 소명이 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 구속영장 발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만약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 동력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신속히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료가 쌓인 상태에서 그때 만약에 적절하다고 한다면 판단을 할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전략적인 이 도구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변호사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다른 특검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뭐 또 순직 해병 특검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김건희 여사도 퇴원을 하면서 정당한 소환 요구에는 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정당한을 두고 약간의 뭐랄까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었거든요. 다른 특검팀의 조사나 소환 조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특검에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정당한 수사라는 것이 결국엔 이번에 쟁점이 됐던 것이 이 법무부 수사 준칙에서 이 형사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이 부분 수사를 진행할 때는 이 사생활의 뭐 보장이라든지 비밀을 보장한다든지 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수사 준칙 5조에도 사망에 보면 이 국민의 알 거리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준칙을 이게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이 그 공개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공개 출석을 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출석을 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아무래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지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대치가 이어질 것인가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지만 일단은 대치 없이 곧바로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지 앞으로 뭐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도 휴식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뭐 보장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계속해서 신경전을 이어갈지 혹은 앞서 말씀해주신 앞으로 이제 추가 소환 여부에서도 이런 신경전이 이어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앞으로의 소환에서도 계속해서 뭐 지하철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주장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적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 결국 이 수사 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 주장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을 물어봤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뭐 지금 변호인이 어떠한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뭐 특검에서 막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이 특검에서 받아들이고 이 부분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검 측에서는 어쨌든 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쟁점이 혹시나라도 법적으로 쟁점이 실제 돼서 이 법원 판단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 여지 자체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관련해서 조사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